예. 자, 여러분, 네 가지, 네 가지만, 네 개만 외우면 안 됩니다. 그 네 개가 뭔지를 외워야지. 사자만 외우고 있으면 안 되니까. 그 네 가지가 가압류 가처분 경매 주택임차권의 등기명령 몇 번씩 이렇게 써보고 눈으로 확인하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야지만 틀리지 않으니까.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여기 334페이지 뭐가 나와요, 이거? 소유권 연등이 나오죠? 그게 이제 30년 동안 계속 나오다가 작년에 안 나왔어요. 작년에 안 나왔으니까 올해 시험 문제 꼭 나오니까 그거 꼭 별표 두시고, 이전 등기, 특히 이전 등기 중에 우리가 뭐예요? 등기 목적이 5가지가 중요해요. 5가지가. 근데 여러분들 여기도 이전 등기도 이제 객체가 그 소유권은 항상 뭐라고 전부를 이전하는 것이죠? 일물 일권주의 원칙상 항상 뭐예요? 소유권의 그 부동산의 전부를 이전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우리가 뭐하고 뭐를 구별하냐면 다음 페이지 그 3번에 소유권의 일부 이전하고 뭐예요? 부동산의 일부 이전이라는 말은 틀린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이 말을 비교해 보면 소유권의 뭐라고? 소유권의 일부 이전이라고 하는 개념은 이 일부 이전이라는 개념은 자, 지금 누가 만약에 등기부상에 이런 식으로 1번에서 갑이라고 하는 소유권자가 갑이 자기 지분 중에 일부를 이전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기다 2번 뭐라고 쓰고 소유권에 뭐라고 쓰고 일부 이전 등기라고 쓰고 누구한테 을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2분의 1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어느 하나의 부동산이 있으면 이 부동산에 대해서 등기부를 살펴보면 갑이 단독 소유가 아니라 을이 2분의 1 갖고 있고 누구도 이제 갑이 2분의 1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을이란 사람이 2분의 1 있죠? 을의 2분의 1에 뭐예요? 일부 이전 등기하면 그 4분의 1을 이전하는 거겠죠?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만약에 뭐예요? 이 등기부상에 이런 식으로 3번 뭐예요? 을의 2분의 1에 뭐예요? 일부 이전 등기라고 쓰고 병이 몇 분의 몇이 돼 있으면 4분일 수 있으면 지금 이제 뭐예요? 이제 이 하나의 부동산에 되는 자, 갑은 뭐라고? 2분의 1 갖고 있지만 누구하고 누군 을하고 병은 몇 분의 1씩 갖는 거예요, 지금? 4분의 1씩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유권의 뭐예요? 권의 일부를 이전한다는 건 권리의 일부는 뭐예요? 한마디로 뭘 이전하는 거예요, 이거? 지분을 이전하는 거, 지분. 뭘 이전한다고? 지분을 이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 이 일부 이전이란 개념하고 뭐하고 뭐는 이거 부동산의 뭐예요? 부동산의 일부 이전이라는 개념은 이건 뭐예요? 당연히 틀린 말이다. 이거 맞는 말. 이거는 대할 수가 없다니까. 이건 가능한데. 자, 그럼 부동산의 일부 이전이라는 것은 뭐예요? 갑이란 사람이 자, 일필지 토지를 갖고 있죠? 그러면 을이란 사람하고 매매계약을 맺는데 뭐라고 매매계약을 맺냐면 을은 땅 다 팔으라 그러고 갑은 뭐예요? 나는 다 못 팔겠다는 거예요. 반만 팔자. 왜? 다 팔고 돈 갖고 있으면 자식놈들이 돈 다 뺏어가니까 노대책으로 반은 갖고 있어야 된다. 땅 반은. 그래서 이 반만 팔기로 했다는 게요. 토지를 분할해야 되겠죠? 그러면 일부를 이전할 수 없죠. 부동산 일부를 팔 수는 없으니까. 분할해야 된다. 이게 뭐예요? 토지를 분할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 기본적으로 뭐예요? 지금 이 땅 토지 지번이란 100이라고 하는 이 땅에 대해서 뭐예요? 대장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대장이. 소유권자는 갑이고 자, 지번이 충청도 지번이 100이고 답이고 면적이 얼마라는 게 500이고 여기 뭐가 있어요? 이제 등기부 표제부 있죠? 갖고 일고 있죠? 갖고 일고. 그래서 여기 표제부에 1번 자, 충청도 지번이 100이고 답이고 면적이 얼마고 이거 500이고 소유권자가 누구고 이거 보존등기 갑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근데 땅이 몇 개로 이제 나누는 거예요, 지금. 두 개로 나눠서 이 100의 1이라고 하는 이 새로운 땅을 뭐 하는 거 이거? 새로운 땅이 생겼죠? 그게 바로 분할 절차예요. 분할 절차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분할하죠? 분할하게 되면 땅이 두 개가 생겼으니까 종전에는 뭐예요? 종전 대장은 자, 지금 뭐예요? 지적에서 대장은 100이라고 하는 땅이 면적이 500에다가 이제 반씩 나눴으니까 250과 250이니까 토지 이동 사유가 생겼어요. 무슨 사유가 생겼어요, 지금? 분할이란 사유가 생겼으니까, 당연히 뭐예요? 분할 신청을 해서 면적을 얼마로 바꾸고 이거 250 바꾸죠? 그죠? 그 다음에 새로의 땅이 생겼으니까 뭐 하는 거 이제 자, 다시 뭐예요? 자, 대장을 새로 만들어야 되겠죠? 그럼 당연히 뭐예요? 지번이 얼마? 충청도 100에 뭐라고? 1이고 101이죠? 그 다음에 뭐예요? 면적이 얼마고 이거 답이고 면적이 250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대장의 이제 소유권을 뭐예요?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맺었는데 소유권을 갑으로 쓸 것인가 을로 쓸 것인가 생각했을 때 뭘 맺었다고? 매매 계약을 맺었어요. 여기 갑으로 써야 돼? 을로 써야 돼?
조금만 기다리세요. 얘네 둘이 의사표시해야지만 소유권이 넘어가요? 등기해야지 넘어가요? 등기했어요 안 했어요 지금? 안 했죠. 지금 갑이래니까. 아까 지금 이거 저 초코파이 먹었죠? 정값 좀 하세요. 정이라고 정값 좀 하세요. 자, 누가 소유권자라고? 갑이야. 그러면 자 여기서 어떤 원리가 있냐면 자 토지를 만약에 분할하면 새로운 땅이 생기면 이 갑이라는 사람은 뭐하지 않더라도 자 뭐예요 이렇게 이 지금 대장이 만들어지면 이 사람은 뭐예요 소유권자예요. 뭐하지 않더라도 등기 안 해도 소유권자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등기를 왜 하냐면 팔기 위해서 하는 거죠. 팔기 위해서 하면 지금 뭐예요 이 표제부는 면적이 얼마 250이 바뀌었으니까 부동산 표시 변경에서 2번 이걸 얼마로 바꿔줘야 돼요. 딴 거는 갖고 500을 250 바꿔주죠. 분할을 하게 되면 기존에 뭐예요 기존의 등기부는 부동산 표시 변경하고 대장은 뭐예요 분할에 따른 토지 등 신청하고 새로운 땅이 생겼으니까 다시 뭐 해줘야 돼 이거 다시 보존등기 새로 해야 된다. 다시 보존등기 이런 일련의 절차를 우리가 무슨 절차를 한다는 게요. 자 당연히 뭐예요 이게 분필 절차. 그러면 이게 분할해서 대장이 새로 만드는 다음에 이 100이라고 1이란 땅 이 전부 부동산 뭐라고 전부를 누구한테 을한테 뭐 한다는 얘기예요. 을한테 이전등기 한다. 이런 절차가 있는 거예요. 이런 절차가 이해하세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런 절차를 뭐라 한다는 이거 이걸 분할 절차를 한다니까. 분할 절차. 그러니까 토지를 분할하면 뭐예요 땅이 몇 개로 나눠지는 거예요. 이거 2개로 나눠지니까 모두 새로 만들고 대장도 이렇게 대장도 새로 만들어야 되고 모두 뭐 등기부도 뭐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등기부도 새로이 만들어야 된다 이게요. 그러니까 절대 뭐는 없다. 부동산 일부의 이전이라는 건 있다 없다. 없다니까. 그러니까 항상 일부라고 나오면 무조건 일부 나오면 무조건 뭐예요. 그냥 머릿속에 외우는 거예요. 일부 용익물권이 있다. 일부 용익물권이 있다. 이렇게 외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만 된다고 용익물권만 가능하다. 일부 용익물권이 그렇게 머릿속에 외워야 돼요. 이해됐죠? 그래서 뭐하고 들이다. 소유권의 일부 이전이라고 하는 것은 뭘 이전하는 거라고? 지분을 이전하는 거다. 지분. 자,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여러분, 자, 거기 똥쌍가루 이번에 거기 의의 소유권의 일부 이전이죠? 자, 의의는 당연히 뭐예요? 소유권의 일부 이전이란 단독 소유를 공유로 하거나 또는 뭐예요? 공유자가 자기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삼자한테 뭐 하는 거 이거? 이전하는 것이고, 그 쌍가루 이번에 부동산의 특정 일부 이전하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뭐가 아니라는 게니까 일부 이전하는 게 아니라는 게요. 이러할 경우에 무슨 절차를 해서 이거 분할해서 무슨 등기를 한 다음에 분필 등기를 한 후에 이전 등기 된다. 분필 등기 한다는 건 뭐예요? 말 그대로 뭐예요? 등기부 새로 만들고 자 종전의 등기부는 부동산 표시 변경하고 새로 생긴 토지는 뭐하고 이거 보존 등기를 새로 해서 이전 등기 해야 된다는 게 이전 등기 전부를 자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넘기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우리가 336페이지에 상속이라고 하는 건 나오죠? 그러면 우리가 시험 문제 보존등기가 중요한데 보존등기가 중요해요. 이 보존등기가 중요한데 이렇게 뭐예요? 뭘 마치고 등기를 1번에서 이렇게 1번 소유권 뭐라고 보존등기를 뭐예요? 이렇게 마치고 2번 뭐 한다는 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요. 이전등기 한다는 게. 원인이 시험 문제 나오는 게 몇 가지예요? 5가지예요. 시험 문제 등기 안에 5가지인데 그 원인이 뭐예요? 첫 번째 매매, 두 번째 뭐예요? 자, 상속. 세 번째 유증. 네 번째 뭐예요? 네 번째 수용. 다섯 번째 뭐라고? 진정. 명의 뭐예요?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해서 무슨 등기 한다는 얘기예요? 소유권 등기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항상 머릿속에 그림을 이렇게 그립니다. 아하. 보존 등기하고 뭐라고? 이전 등기 이렇게 그려놓고 아하. 지금 뭐예요? 소유권 이전 등기 하는데 원인이 몇 가지라고? 5가지란 원인이. 그러면 원인이 5가지 생각이 안 나면 무슨 등기? 소유권 이전이라고 쓰고 세워봐. 하나, 둘, 셋, 넷, 5개. 몇 개? 5개. 이렇게 자꾸 머릿속에 생각을 하는 거야. 원인이 이게 5개가 있구나. 5개가 중요하구나. 시험 문제. 그것도 오지선당이니까. 문제 유형이 이런 거야. 이걸 하나하나씩 다음에 유증에 관한 사항 중 틀린 거, 다음에 수용에 관한 틀린 거 이렇게도 문제가 나오지만 이걸 종합적으로 숙하고 다음 중 이전 등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틀린 거 물어보면 1번, 2번, 3번, 4번, 5번을 이렇게 다 그어놓고 거기에 특징 중에서 뭐예요? 틀린 걸 뭐예요? 시험 문제 유도해 난다는 얘기예요.
그 특징 중인 거 이제 하나 몇 개씩만 딱 몇 개씩만 이 두 가지씩만 뭐예요? 답으로 등장하는 거 몇 가지씩만 외우자는 게 이거. 두 개 정도씩만 뭐예요? 그렇게 기억하자는 게요. 그 두 개가 뭔데? 일단 뭐예요? 이 매매는 뭐예요? 몇 년부터 2006년 1월 1일 이후부터 무엇을 매매 계약서를 이렇게 뭐예요? 매매 계약서를 무엇으로 낼 때는 등기 원인 뭐예요? 원인 증서로 뭐 할 때는 원인 증서를 제출할 때는 뭐예요? 제출할 때는 등기소 가기 전에 강주지방법원 등기구 가기 전에 어디 소구청 먼저 들려갖고 뭘 받아가라는 얘기니까 부동산 거래신고 필증을 가라가라니 거래신고 필증. 자 근데 아까 그랬죠? 매매계약을 맺었는데 자 매매계약서 가지고 뭐예요? 등기하러 가는 게 아니라 판결 갖고 뭐예요? 등기하러 갈 때는 뭘 받아야 된다고? 검인을 받으라니 검인. 그 얘기예요 지금. 근데 이 매매 목록이라 하는 게 있어요. 매매 목록이라 하는 것은 뭐냐 하게 되면 이 매매 목록이라고 하는 것은 자 말 그대로 여기다 뭐예요? 우리 등기부상에 원래 이제 우리 등기부가 이제 뭐예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수업 시간에는 빨리 쓰니라고 내력 썼지만 원래 이렇게 생겼어요. 자 우리 엊그저께 등기 봤으니까 자 제일 이렇게 뭐예요? 제일 먼저 이게 뭐예요? 순위번호죠? 순위번호 씁니다. 자 그 다음에 1번하고 1002번이라고 왜? 원래는 보존 등기인데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등기 목적이에요. 등기 목적이 뭐라고? 소유권 등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목적 밑에 뭐예요? 첩수예요 첩수. 자 2000 몇 년도 18년도 뭐예요? 4월 17일 제 메터라고 2004호라고. 그 다음에 자 등기 원인이에요. 그 2018년도 2월 27일 날 뭐라고? 자 매매라고. 그 다음에 이게 맨 끝에가 뭐라고 이게? 권리자 및 기타 사항란이에요. 권리자 및 기타 뭐라고? 사항란입니다. 사항란. 그러면 자 여기 이제 기타 사항란에 소유권자 을 있죠? 주민등록번호 쓰고 주소 써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뭐 여기다가 만약에 뭐예요? 부동산이 한 개라면 한 개인데 당사자가 뭐예요? 한 사람이라면 여기다 뭐예요? 실거래 금액 뭐예요? 자 5억이면 5억이라고 씁니다. 이렇게. 근데 매매 목록을 언제 내냐면 부동산이 몇 개 이상이거나 두 개 이상이거나 부동산이 한 개라 하더라도 당사자가 뭐라면 당사자가 수인이라면 자 이렇게 매매 목록을 작성합니다. A4용지에 자 뭐예요? 실거래 금액을 쓰고 그 다음에 부동산이 두 개 이상이라면 뭐예요? 토지하고 뭐예요? 건물 표시를 쓰고 이런 걸 내요. 그럼 이 매매 목록에 실거래 금액이 쓰여있죠? 그러니까 이 매매 목록을 내면 여기다 실거래 금액을 안 쓰고 여기다 이 매매 목록이 처리되어 있어요. 등기소에. 그 매매 목록이 처리되어 있는 번호를 써요. 매매 목록 자 213의 1호다 이렇게 써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공인중개사 되시면 손님이 이 등기부등본 갖고 와서 물어봐요. 왜 이 등기부에는 실거래 금액이 없냐고 물어봐요. 그럼 뭐라 얘기해요? 이 등본 뛸 때 요거도 같이 떼어달라고 신청하라고 매매 목록. 왜? 어디에 매매 목록에 뭐가 써있으니까 실거래 금액이 써있다는 거죠. 근데 시험 문제 어떻게 나왔냐면 자 부동산이 한 개라면 어떠한 경우도 매매 목록을 안 낸다 그러면 틀려요. 매매 목록은 언제를 낸다고? 신고 빌딩상의 부동산이 한 개라도 그 의무자 권리자가 몇 사람이라면 여러 사람이라면 꼭 뭘 낸다고? 매매 목록을 낸다 이렇게. 자 그거 이해합니다. 그거 지금 우리 앞에서 지금 어디서 넘어왔는데 지금 원인인서에 넘어왔는데 자 원인서 어디 그런 말이 써있냐면 자 몇 페이지에 앞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몇 페이지에 여러분 책 거기 259페이지입니다. 259페이지에 다시 보시면 259페이지에 그 3번에 뭐예요? 거래신고 필증 나오죠? 매매 목록 나오죠? 그래서 거기 쌍가루 2번 거래가액 등기. 그래서 자 그 기억에 그런 말 써있어요. 몇 년도? 2006년 1월 1일 이후에 줄쳐보세요. 2006년 1월 1일 이후에 작성된 매매계약서를 등기 원인 정보를 해서 연기할 때 판결서가 아니라 뭐라고? 매매계약서를 등기 원인 정보를 해서 연기할 때는 신청할 때 뭐예요? 자 뭐 한다는 게 실거래금을 해야 된다는 죠. 근데 다음에 갈 때는 뭐예요? 거래가액을 안 한다 그 얘기죠? 다음에 갈 때 신경 쓸 거 없어요. 이전에 뭐 이런 거 필요 없고. 그 다음에 비읍에 뭐예요? 원인이 매매를 하더라도 뭐예요? 판결서일 때는 검인 받아야 되니까 필요 없다는 얘기죠? 그것까지 고민할 거 없어요. 자 넘기세요. 자 그 다음에 260페이지 매매 목록을 보시면 자 매매 목록이 뭐예요? 어떻게 생겼는가는 자 오른쪽에 먼저 261페이지 맨 아래 보세요. 맨 아래 그게 매매
그 매매 목록 양식이 그렇게 써 있는 거예요. 제목을 뭐라고 타이틀 달고 매매 목록이라는 타이틀 달고 자 목록 번호는 뭐예요? 철회져 있는 목록 번호고 거래가액이 뭐예요? 5억이고 그 일련 번호 부동산이 몇 개 이상일 때 2개 이상일 때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260페이지 맨 위에 니은 매매 목록 자 뭐라고 매매 목록이 제출을 필요하는 거가 이렇게 써있죠. 한 개의 뭐라고 신고 필증에 몇 개 이상의 2개 이상의 부동산이 뭐가 되는 경우 기록되어 있는 경우 근데 가로 쓰고는 안 봐도 되는데 관할청이 틀리면 필요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나번에 뭐예요? 신고 필증에 기재되어 있는 부동산이 몇 개라 하더라도 한 개라 하더라도 수인과 수인 사이에 뭐예요? 수인과 수인 사이에 모일 때는 매매일 때는 몰래라고 매매 목록을 작성한다 이렇게 하자. 자 다시 어떻게 시험에 나왔다고 부동산이 한 개라면 어떠한 경우에도 매매 목록을 안 낸다 하면 틀린다 그랬어요. 자 부동산이 2개 이상일 땐 당연히 내야 되고 한 개라면 뭐야 한 개라도 당사자가 뭐라고 여러 명이 매도인 매수자가 여러 명이라면 매목된다 이렇게 그걸 이해해두자. 다시 뒤로 몇 페이지 자 336페이지입니다. 그 336페이지 다시 보시면 원인이 뭐라고 상속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예요? 단독 신청입니다. 하나는 뭐라고? 단독 신청이에요. 아버지 사망하시면 부모님 사망하시면 뭐예요? 상속 등기는 단독입니다. 그 다음에 자 아까 꼭 외울 거 자기 몸 안에 지분만에 자 상속 등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꼭 보상 없다 꼭 외웁니다. 자기 집만에 뭐라고? 보상 없다. 그래서 여기 자 336페이지에 2번 뭐라고? 단독 신청 뭐예요? 단독 신청 나오죠? 그 다음에 쌍가리 번에 자 줄 치세요. 상속인이 수인일 때 상속인 전원이 동시에 하고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자기 지분만 뭐가 나오면 자기 지분만 나오면 자기 지분만 보존등기 자기 지분만 뭐예요? 상속등기 없다. 두 가지 꼭 없다 꼭 보시고 그 두 가지만 기억합니다. 딴 거 신경 쓸 거 없어요. 그 다음에 그 331페이지 뭐가 나와 이거 유증이 나옵니다. 유증 뭐가 나온다고? 유증이 나와 유증 나온다. 그 유증은 중요한 게 이제 공동이에요. 뭐라고? 공동인청이에요. 공동. 그러면 자 우리가 뭐예요? 유증을 자 이렇게 자 유언에 자 이렇게 유언에 의한 증여를 뭐예요? 증여를 자 몇 가지로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두 가지 하나는 뭐라고? 하나는 뭐예요? 하나는 포괄적 유증과 하나는 뭐예요? 포괄적 유증과 또 하나는 뭐예요? 특정적 유증으로 비교해보자. 특정적 뭐라고? 특정적 유증으로 비교해보자. 그죠? 자 포괄적 유증은 뭐예요? 내 부동산에 2분의 1 주겠다. 다 주겠다. 그게 포괄적이죠? 특정적 유증은 뭐예요?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100번지 대 400제곱미터 그 특정된 걸 주겠다. 아니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특정종은 매매나 마찬가지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면 이거는 이제 뭐예요? 자 포괄적 유증과 특정적 유증을 또 뭐라고 이거 미등기하고 뭐라고 이거 기등기하고 두 개를 또 구별해 보자. 또 뭐하고 뭐를 특정 유증을 또 뭐하고 이거 미등기하고 기등기하고 이렇게 구별해 보자. 자 포괄 유증 받은 사람 유증한 수증 자 그러니까 유증을 한 사람은 누구? 갑이고 포괄적 유증 받은 사람하고 뭐예요? 특정 유증이 우리 단위죠. 그러나 미등기일 경우에 뭐예요? 미등기라고 하는 것은 지금 대장상 소유권자가 갑이라는 얘기죠. 갑이 을한테 미등기 상태에서 포괄적 유증했어요. 그 미등기 상태니까 등기를 보존 등기 얘기할 때 1번 누가 소유권 보존 등기를 누가 이 포괄 유증 받은 사람이 할 수 있다. 얘기 이해하시죠? 그래 아까 그랬잖아요. 대장상 최초 상속인 포괄 유증 받은 사람 뭐예요? 국가로부터 이전된 사람. 그 사람이 뭐 하는 거니까 보존 등기 할 수 있으니까 누가 할 수 있다고? 포괄 유증 받은 사람 보존 등기 한다 그랬죠? 그래요. 지금 이렇게 계속하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아마 10월달까지 이렇게 잠깐만 듣다 보면 한 3,000번은 들 것 같아. 몇 번 듣는다고? 3,000번 들 3,000번. 머리도 양심이 있지 3,000번 듣는데 그거 안 해오려고 해도 외워지겠다. 하여튼 자 누가 포괄적 유증 받은 사람 뭐 할 수 있다고? 보존등기 할 수 있는 거지 지금. 그죠? 그러면 기등기라고 하는 건 등기부상의 1번에서 이렇게 소유권 보존 등기 갑이에요. 이 사람이 등기가 됐죠? 이 사람이 유언하고 죽었어요. 그러면 가족관계 등기부상에 A라고 하는 자식이 있어요. A라는 자식이. A라는 자식이 뭐예요? 아버지가 을한테 뭐예요? 포괄 유증을 했으니까 당연히 뭐예요? 굳이 자기 앞으로 상속등기 할 필요 없죠. 왜?
누구한테 줘야 되니까 을한테 줘야 된다. 그럼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굳이 안 해도 되는 거를 왜? 아버지가 을한테 준다고 하는 거 안 해도 되는 걸 뭐예요? 이렇게 을이 뭐 했다는 게 소유권이라는 게 원인을 상속해서 A라고 했다는 거죠. 그럼 국가적인 측면에서 보면 국가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 A는 착한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착한 사람이지. 뭘 했으니까? 세금 상속세 내고 뭐 얼마나 착한 사람이야. 그죠? 굳이 그러면 굳이 상속세까지 내고 상속 등기 안 되는데 이 등기를 말소해야 돼? 말소하지 않아도 돼? 말소하면 안 되지. 착한 사람인데. 그죠? 그러니까 멍청한 놈아 너 하지 말라니까 이걸. 그냥 뭐 해주라니까 공동으로 누가하고 을하고 해서 원인을 뭐로 해서 유증을 원인으로 해서 이렇게 등기해줘라 이제 그런 얘기예요. 누가 앞으로 을 앞으로 등기해줘라는 얘기예요. 누가하고 을하고 A하고 뭐예요? 공동으로 등기해줘라. 공동으로.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무슨 자 들어가면 증자 들어가는 이전 등기는 항상 뭘 한다는 얘기니까 공동이 중요하다. 공동이. 그러면 자 뭐예요? 특정 유증은 미등기야. 미등기라면 절대 뭐예요? 포괄 유증이 아니니까 매매니까 A라고 하는 자식이 무슨 등기 해줘야 돼요? A란 자식이 보존 등기를 해야 돼요. A란 자식이. 그 다음에 무슨 등기 해줘야 돼요? 공동으로 뭐예요? A하고 을하고 뭐예요? 원인을 유증해서 이렇게 등기해줘야 된다. 그런 얘기 지금. 그러니까 보존 등기를 할 수 있는 뭐예요? 유증은 못 분엽다고 포괄 유증만 가능하다. 포괄 유증만 보존 등기 한다니. 포괄 유증만. 그러면 이 기등기일 때는 뭐예요? 기등기일 때는 등기부상의 1번에서 이렇게 1번에서 소유권 보존 등기 갑이란 분이 유언에 한 증여했죠? 그럼 뭐예요? 당연히 A라고 하는 자식하고 뭐예요? 상속 등기 안 하고 누가 앞으로 해주라는 게요? 을 앞으로 해주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포괄 유증과 뭐예요? 특정 유증의 차이점이 뭐냐는 게 지금 등기 그림을 봤으니까 차이점이 뭐냐는 게 차이점이. 차이점은 일단 첫 번째 차이점 포괄 유증은 뭐 할 수 있다? 미등기일 때 보존 등기 할 수 있다는 거죠. 절대 특정 유증은 보존 등기 한다 못한다. 못한다는 게 차이점 하나. 두 번째 차이점. 자 기등기일 때 기등기일 때 등기해야지만이 취득해요. 등기 안 해도 취득해요. 소유권을. 등기 안 해도 취득한다니 포괄 유증은. 등기하는 유증은 뭐예요? 처분하게 해서. 근데 이 특정 유증은 반드시 뭐 해야 돼요? 등기해야지만이 소유권 취득한다는 게. 자, 두 번째 차이점. 공통점은 뭐냐는 게 공통점은. 공통점은 뭐겠어요? 공이니까. 공동이라는 얘기예요. 공통점은. 이게 공동이청이다. 항상 유증자, 증자들한 이전 등기는 공동이다. 증공. 무슨 공? 증공. 그거 외우자는 얘기예요. 증자들한 이전 등기 항상 공동이다. 증공 외우자니. 증공. 공동이에요? 그래요. 공동은 딱 하나. 공통이니까 공동이라는 얘기예요. 공동이청이라. 그 이해하셨죠? 공동. 중요한 게 그러니까 뭐예요? 이 공동이청이 중요하다. 공동이청. 그 또 중요한 건 뭐예요? 자, 이 두 개의 공통점. 무슨 등기 안 한다고? 상속 등기 안 한다는 얘기예요. 상속 등기 할 필요 없지. 여러분, 냉정하게 생각해보자. 내가 뭐야, 그나마 돈 뺏기는 것도 아까 주겠는데, 상속세 내가면서 상속 등기 할 필요 있다, 없다? 필요 없겠지. 그거, 바보가 아닌다며. 그래서 무슨 등기 하지 말라고? 상속 등기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거 항상, 그러니까, 이 절차법을 공부할 때는 내가 국가라고 생각하고, 그 의식을 바꿔서 공부하면 되게 빨라요. 내가 미쳤지. 뭐로 세금,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막 그렇게, 저기 하라는 얘기니까. 자, 굳이 뭐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거. 상속 등기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상속 등기를 거치지 않는다. 이게 중요하다. 이게 상속 등기 거치지 않는다.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 유증 나오면 337페이지 유증 나오죠? 유언에 의한, 유언자가 유언에 의한 징해예요. 자, 그래서 쌍가리 1번 앞에서 배운 얘기입니다. 뭐라고? 포괄적 유증은 유증자의 사망과 동시에 물권면도 효력이 발생하지만 특정적 유증은 뭐예요? 유증자의 사망으로 수증자에게 소유권 이전 청구권만 발생할 뿐이므로 반드시 뭐 해야 된다? 등기를 꼭 해야 된다. 그래야 권리 취득한다. 그 다음에 자 거기 그 2번에 뭐예요? 등기 인청인 중에 보존 등기 인청이 나오죠? 자 앞에서 배웠어요. 1번에 부동산이 미등기일 때는 뭐예요? 보존 등기는 누구만 한다고? 포괄적 유증자만 보존 등기 할 수 있어요. 동그라미 번에 유증 목적 부동산이 미등기라도 특정 유증을 받은 자는 보존 등기를 할 수 없다는 게요. 유언 집행자가 상속인 명의로 뭐예요? 보존 등기를 마친 다음에 아까 A 아들내미 이름으로 보존 등기 마친 다음에 이전 등기 해야 된다. 이해하셨죠? 자 넘기세요. 자 그러면 거기 338페이지 이전 등기 뭐예요? 신청인. 그래서 1번 중요 단어는
그 1번 동그라미 1번 중에 딱 그 세 줄 있죠? 내 눈에 무슨 단어가 들어와야 돼요? 그래요. 그게 중요한 게 그게 유중나오면 무조건 뭐예요? 뭐부터 찾으라고? 공동부터 찾으라는 얘기. 유중나오면 공동이다는 얘기예요. 공동이청이다는 얘기. 그것부터 찾아야 돼요. 공동이다. 애든 포괄이든 뭐예요? 특정이든 불문하고 무조건 뭘 한다고? 공동한다. 그 돌아가신 분의 자식하고 공동해야 된다니까 공동. 자, 그 얘기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에 만약에 3번의 지문에 만약에 시험 문제 지문에 3번이 나왔다면 눈에 들어오는 핵심 단어가 뭐예요? 그래,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기 지문만. 그 자기 지문만 들어오면 뭐예요? 오른쪽에 뭐가 아니니까 보존하고 상속이 아니면 뭐예요? 그냥 있다야. 뭐만 안 되는 거니까 보존 등기하고 상속 등기 만든다 그랬어요. 무슨 단어가 눈에 띄면 자기 지분만이라는 단어 띄면 안 되는 거 뭐라고? 보존하고 상속이 두 가지만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그 3번 소유권 이전 등기의 뭐예요? 신청 방법입니다. 그 1번 자, 줄 치세요. 유증을 원인한 이전 등기는 포괄 유증이든 특정 유증이든 모두 뭐예요? 상속 등기를 거치지 않고 유증자로부터 직접 뭐예요? 수증자묘로 뭐한다? 등기한다. 뭘 거치지 않는다고? 상속 등기를 거치지 않는다. 그게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거기 유류분이라고 하는 거 시험 문제 안 나와요. 시험 문제 안 나오니까 그 고민할 거 없어요. 유류분이라고 하는 거 그거예요. 만약에 아까 그랬죠? 그 아까 뭐예요? 아버지 사망하시고 뭐예요? 이렇게 모가 뭐예요? 모가 9분의 아까 9분의 3이죠? 아들 셈이 있으면 9분의 2고 9분의 2고 그렇죠? 9분의 2죠? 근데 아버지가 뭐예요? 아버지를 어디로 모셨는데? 요양원에 모셨는데 에? 아버지가 뭐예요? 그 요양사한테 정을 느끼시고 갑자기 정 얘기가 자꾸 나온다. 정을 느끼시고 그 5억짜리 뭐예요? 부동산을 요양사한테 줬어. 그럼 내가 지금 뭐예요? 요양비 150만원, 200만원 누가 내고 있는데 자식들이 뭐예요? 돈 10~12억에서 내고 있는데 그러면 당연히 뭐예요? 그 요양사를 상대로 내가 아버지한테 뭐예요? 받을 뭐라고 이거 이 상속 지분 있죠? 이 지분의 몇 분의 몇 범위 내에서 2분의 1 범위 내에서 누굴 상대로 요양사를 상대로 소송을 하는 거야. 그걸 우리 무슨 소송이라고? 유류분 소송이라고 하는 거야. 유류분 소송. 그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유류분은 답으로 안 나오니까 그걸 등기관이 심사할 권한이 있다 없다? 그런 권한이 없어요. 절대 그런 거 등기관이 심사 권한 없습니다. 그래서 이 등기관은 뭐예요? 이거를 각하해야 돼요? 수리해야 돼요? 이거 무조건 수리합니다. 하여튼 유류분 나오면 뭐예요? 등기를 각하하면 안 돼요. 수리해야 돼. 자, 그거 답으로 안 나오니까 고민할 거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수용 중요하다. 자, 수용을 중요한데 아까 그랬죠? 수용에 대해서 미등기는 뭐예요? 수용이라고 하는 건 성질이 뭐니까 원시 취득이니까 당연히 뭐예요? 미등기는 뭐예요? 당연히 무슨 등기 하는 거 이거? 보존 등기 하는 게 너무 당연하다는 거죠. 근데 자, 이렇게 뭐예요? 등기된 부동산을 수용하려면 이렇게 뭐예요? 등기부가 있는 땅을 수용하려면 등기부가 있는 땅을 수용하려면 비록 성질이 원시 취득이지만 자, 이 등기를 다 없애버리면 다시 뭐예요? 그 틈새 시장으로 나도 옛날에 그 땅에 권리가 있다라고 뭐예요? 큰일 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항상 등기된 부동산을 수용하려면 이 등기된 부동산의 소유권자한테만 뭐만 주면 돼요? 보상금만 주면 되지 절대 종전권리 말소하면 된다 안 된다? 말소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 수용은 무슨 등기 형식으로 한다? 비록 성질은 원시칙이지만 소유권 이전 등기 형식으로 해야 된다. 이전 등기 형식으로. 그래서 만약에 뭐예요? 자, 기업자가 뭐예요? 기업자가 뭐예요? 국가기관이 아니라면 당연히 단독 신청이고 자, 기업자가 관공서라면 당연히 뭐로 하라는 얘기니까 촉탁 등기를 하라. 이제 촉탁 등기 얘기해. 촉탁 등기. 자, 두 가지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수용 얘기 나오면 339페이지 자, 수용의 의, 수용이란 특정한 뭐예요? 특정한 공익사업을 위해서 법률이 정하는 바에서 뭐예요? 토지 소유권 등을 강제적으로 뭐한다? 강제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기업자가 재결 후 수용시까지 보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함으로써 권리를 뭐한다는 얘기예요. 이거 취득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수용인데 성질이 뭐라고? 원시 취득이다. 근데 거기 이제 쌍가리 1번 단독 신청 줄 치세요. 단독 신청. 그래서 거기 토지 수용에 의한 기업자의 소유권 취득은 원시 취득이지만 그 등기 형식은 뭐라 한다고? 이전 등기 형식으로 해가지고 자, 줄 치세요. 뭐로 해가지고? 이전 등기 형식으로 해가지고 권리자인 기업자가 뭐 한다고? 단독이다. 네, 쌍가리 1번 기업자가 관공서라면 뭐라고? 촉탁 등기다. 촉탁. 그죠? 자, 그 다른 건 필요 없고. 자, 보세요. 그러면 토지를 뭐 한 다음에 수용한 다음에 토지를 뭐 한 다음에 수용한 다음에 이렇게 뭐예요? 예컨대
자, 우리가 평택 대추리 땅에 미군 부대가 들어섰죠? 그 미군 부대가 들어서려면, 자, 어디 이 대추리 뭐예요? 전답에 대해서 다 토지를 뭐 한 다음에 수용한 다음에 보상금을 다 주고 깨끗이 정리해줘야 되죠? 그래 미군 부대 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자, 두 번째 중요한 얘기는 뭐냐면, 자, 수용을 원인으로 뭐 한 다음에, 이렇게 뭐예요? 수용을 원인으로, 자, 수용을 원인으로 무슨 등기한 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 후에, 자, 이전 등기 이후에 뭐하고 뭐 제외하고 지역권하고, 지역권과 무슨 등기 제외하고 상속 등기, 그죠? 상속 등기 제외한 이 두 가지만 시험 문제에 말소하지 않는 걸로 두 가지만 나와요. 지역권과 상속 등기 제외한 각종 권리는 뭐라고 직권 말소합니다. 직권으로 뭐라고 말소 등기하라는 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뭐가 있고, 자, 이렇게 뭐예요? 자, 이 토지를 뭐 할 때, 수용할 때, 그죠? 이 수용한 땅 있죠? 이 수용한 땅, 이 땅 옆으로 이 땅에, 여기 수용당할 땅인데, 이 땅을 통행해서 다른 길로 가기 위한 뭐예요? 지역권이 있어요. 그 이 지역권은 뭐예요? 이 지금 수용한 사람 입장에서는 이로운 권리죠? 이로운 권리니까 굳이 뭐 할 필요 없다니까, 이거. 말살 필요 없다니까.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보세요. 그 다음에 만약에 뭐예요? 지금 등기부상에 소유권자가 뭐 했어요, 이거? 이 소유권자가 사망했습니다. 자, 상속이 이루어지고, 누가 현재 등기부상의 소유권자 이 사람이 죽었으니까, 을이라고 하는 상속인이 민법 997조에서 소유권 취득합니다. 자, 국가가 뭐예요? 토지를 수용할 때, 지금 뭐예요? 이 땅을 수용하는데, 소유권자가 누구예요, 지금? 갑은 사망했으니까. 을이죠? 보상금은 얘한테 줬어요. 근데 문제는 그거예요. 이 죽은 사람 밑으로 2번 이전등기 하는데, 원인이 만약에 뭐라면 수용이라면 자, 이건 단독 신청이죠. 절대 죽은 사람 밑으로 단독은 못 들어와요. 근데 아까 뭐예요? 이런 포괄유증이나 특정유증은 죽은 사람 밑으로 들어오죠. 왜? 공동이니까. 절대 공동만 들어오지 단독은 못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뭐예요? 당연히 자, 누가 앞으로 을이라는 사람 앞으로 무슨 등기 마치고 상속 등기 마치고 들어와야 돼. 이렇게 3번. 그럼 수용에 의한 뭐예요? 소유권이 없는 게 맞췄죠? 그러면 등기 맞추면 이 상속 등기를 말소하면 안 돼. 왜? 이걸 말소하면 뭐 할 수 없으니까. 등기를 못 해오니까. 그래서 자, 딱 직권말소 대상이 아닌 거 시험 문제 나오게 되면 항상 두 가지만 나와. 뭐하고 지역권하고 무슨 등기 말소하지 않는다고. 상속 이거 외웁니다. 항상. 무슨 뭐 나오면 수용 얘기 나오면 뭐가 말소 대상이 아니라고 지역권과 뭐예요? 상속 등기. 그럼 만약에 여기 이 토지를 수용하는데 뭐예요? 수용하는데 1순위 저당권 기준 말소 권리 1순위 저당권 그보다 먼저 이 땅에는 가처분 등기가 돼 있어요. 그 이 가처분 등기는 1순위 저당권보다 먼저 돼 있다 그랬어요. 그럼 이거는 토지를 수용할 때 이건 말소하면 돼요? 말소해야 돼요? 생각하지 말라니까. 뭐하고 빼놓고 지역권하고 상속 등기 빼놓고 다 말소하는 거예요. 뭐가 나오면 수용 얘기 나오면 그 여러분이 생각해서 맞는 게 별로 없어. 모르는 게 나오면 생각하면 다 틀리니까 그냥 외워. 지금 방금 이해를 시켰잖아. 뭐라고? 지역권이 이로운 권리니까 말소하면 안 된다고. 상속 등기 이걸 말소하면 등기 못하니까 말소하면 안 되지. 그 딱 시험에 나오는 건 몇 가지라고. 두 가지니까 뭐만 외우자고. 수용 나오면 수용 얘기 나오면 말소 대상 아닌 거 외우면 딱 두 가지라니까. 지역권하고. 그래서 두 가지만 외우라고 제목도 뭐라고? 수용이야. 두 개. 뭐 말소하지 말라고? 지역권하고 뭐예요? 상속 등기 그 두 가지만 말소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다른 건 다 말소해야 돼요. 무슨 가압윤이 가처분이 다 말소시켜야 돼요.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4번에 뭐예요? 등기의 실행. 그래서 등기관이 수용에 의한 이전 등기할 경우에 그 부동산 등기 기록 중 소유권과 소유권의 권리 그 밖에 처분 제한에 관한 등기가 있으면 그 등기는 직권으로 뭐 한다는 얘기예요. 이거 말소한다. 그런데 넘겨보시면 자, 2번 줄치세요. 다만 부동산을 위해서 뭐하고 있는 존재하는 뭐예요? 지역권과 그 다음에 재결이 존속하는 건 이거 안 나오니까 고민할 거 없고 그 다음에 더보기 중에서 수용에 의한 말소 등기 등 그래서 거기 1번에 자 다만 써있죠? 다만 수용 개시일 이전에 상속을 원인한 이전 등기 상속 등기 나오죠? 두 가지만 꼭 외웁니다. 뭐하고 지역권과
상속 등기 두 가지는 말소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 그 다음에 거기 7번 진정명의 회복이 이겁니다. 진정명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갑이라고 하는 뭐예요? 현재 소유권자 갑이 자 이렇게 뭐예요? 현재 소유권자 이렇게 갑이라는 사람이 1번에서 이렇게 소유권 묻어있는 갑이라고 하는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편안한 마음으로 농사 잘 짓고 살고 있는데 자 김사기가 이 갑 몰래 뭐예요? 등기를 마칩니다. 그러면 이 갑하고 김사기와는 뭐 실체 관계가 없으니까 이건 절대 무효입니다. 그 이 절대 무효를 믿고 또 누가 병이 소유권을 샀을 때 얘도 뭐예요? 얘도 무권리자입니다. 그러면 이 갑이라고 하는 뭐예요? 이 원소유권자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소유권을 찾아올 수 있는 방법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예요? 이등기 말소해버리면 얘가 살아나죠. 그 두 개를 다 말소해야 돼요. 번거롭죠? 그래서 국가가 다이렉트를 해오라고 하나의 원인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4번 뭐라고 이전등기 원인을 모르해서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해서 누가 앞으로 해오라고 갑 앞으로 해오라고 이게 지금. 그래서 우리가 이 진정명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딱 저 시험 문제 나오면 두 가지가 요즘 이제 두 가지 추세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는 다른 건 다 원인 날짜가 있어요. 매매의 원인 날짜는 계약 날짜. 상속과 유증의 원인 날짜는 돌아가신 날짜. 이 수용 날짜는 뭐예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그 수용 시기가 정해 있어요. 그 법에서 이날로 하라고 정해놨어요. 수용 시기를. 근데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판례가 원인을 만들어줬지 날짜가 없어요. 무슨 사실행위도 아니고. 여러분 그 저 상속은 그 아버지 사망 임종을 지켜보죠. 그죠? 그 임종 아니 병원 가면 더 확실하지. 의사가 얘기하잖아. 아, 매년 몇 시에 그 아무개 사망하셨다고 딱 얘기해줘. 그게 사망 날짜야 그게. 왜 그건 그 병원 저기도 기록이 되니까. 근데 이거 뭐가 없다는 게 날짜가 없어. 그러니까 등기 원인은 있어요. 뭐가 있다고? 등기 원인은 뭐예요? 등기 원인은 뭐예요? 진정명의 회복이라고 쓴다는 게 원인은 뭘 안 쓴다고? 등기 뭐예요? 등기 원인 뭐예요? 원인 일자 쓴다. 이게 대표적인 답이야. 쓴다고 안 쓴다고 이거. 안 쓴다는 게요. 그게 대표적인 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의 나오고 자 341페이지에 자 등기 신청이 나오고 자 거기 3번 기록이 중요하다. 거기 줄 쓰세요. 뭐라고 쓰지만 신청 정보에 등기 원인은 진정명의 회복이라고 뭐하지만 기록하지만 원인 날짜는 기록한다 기록하지 않는다. 기록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그 신청 정보 나오죠? 그래 공동일 때는 뭐예요? 원인 정보 왜 계약 맺고 계약 그 원인이 계약이 아니니까 원인 정보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뭐예요? 필요 없죠? 근데 판결일 때는 판결서가 뭐가 돼요? 등기 원인 정보가 돼요. 근데 요즘 이제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라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모두 가능하고 공동신청도 가능하고 모두 가능하다. 단독도 가능하다. 이렇게 그렇게 이해하세요. 왜냐면 자 몇 년 전에 시험 문제 나올 때 뭐가 나왔냐면 다음 중 뭐에 이전등기 관련상 틀린 거 돼서 이 진정명의 회복에 대한 이전등기는 이 판결받고 단독으로 할 수밖에 없다. 그럼 틀려요. 그 진정명의 회복은 뭐하고 뭐가 다 가능하다? 공동도 가능하고 뭐예요? 단독도 가능하다. 이게 두 가지 답입니다. 모두 가능하고 모두 가능하다. 공동 신청도 가능하고 뭐예요? 단독 신청도 다 가능하다. 그렇게 이제 그거 자 쌍가루 1번 추천하시고 공동 단독고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꼭 올해 이제 시험에 뭐가 나오니까 요 지금 뭐예요? 요 이전등기 문제가 이렇게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문제 내고 요 특색을 바꿔놓을 수도 있고 뭐라고? 다음 중 이전등기에 관한 사항 틀린 거 돼서 원인 날짜, 진정명의는 원인 날짜 쓴다 그러면 뭐 틀리고 그 다음에 다음 중 뭐에 틀린 거 있고 지역권 이제 수용 얘기 나와서 자 뭐하고 그 지역권하고 가처분 등기는 뭐예요? 말소 대상이 아니다. 그럼 튄다는 거예요. 왜? 지역 이 가처분은 말소 대상이 아닌 게 아니라 무조건 말소해야 돼요. 말소 대상이 아니고 몇 개뿐이 없다고 지역권하고 뭐예요? 상수니까. 요렇게 고쳐놔요. 고쳐놓으니까 딱 머릿속에 뭐라고 이 그림부터 그림부터 갑에서 뭐라고 을로 이전는 게 하는데 소유권 이전이니까 뭐예요? 5개니까 원인이 몇 개 있고 5개 있고 그 특색이 다 몇 개씩 있고 2개씩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림을 자꾸만 생각을 했어요. 떠올리도록 그림이다. 꼭 나온다 그랬어요. 그 자신감을 가지고 그냥 계속 그저 바라만 그게 아니라 바라만 보고 있는 게 아니라 머릿속에 집어넣으려고 노력하셔야 돼.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